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주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은 시작을 하는 날인데요. 한 주를. 그리고 오늘 날짜를 보니까 11월 30일입니다. 또 11월 마지막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날. 자, 그에 대한 부담일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조금씩 흘러내리는 폭 자체가 좀 큽니다. 뭐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멘토님. 네, 바른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오늘도 상한가를 좀 보이면서, 지난주에 얘기 드리고 난 다음에 벌써, 2배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단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한마디, 뭐, 조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 분위기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군들 바라보면요, 종목별, 이슈별로 또 이슈가 집중되는 종목들은 이와 같이 또 강한 탄력이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종목 장사 안에서 시장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른전자, 뭐 이름만큼이나 또 바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1.65% 지난 금요일보다 좀 크게 하락한 1995.5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00포인트가 오늘로서는 좀 깨지는 다시 한번 그런 날이 됐는데,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 일단 월요일이기도 하면서 또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의 낙폭이 5% 이상 흘러내렸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의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담감이라고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날, 그리고 중국 증시 하락에 대한 거의 급락이었죠. 그런 부담감들은 개별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는 다소 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만이 3,322억 원 순매수하는 장입니다. 기관들은 776억 원 현재 매도고요. 매도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의 거의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960억 정도의 강한 매도세가 연출되면서 외국인들은 현재 시장 안에서 가장 큰 매도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투매가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누적된 옵션 포지션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상승으로 일단 잡아놨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 화면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2.64% 정도 하락하면서 129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요, 0.9% 시장 대비했을 때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국전력은 전거래보다 750원 정도 하락한 4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3%대의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나마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현재 2.3%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바닥권을 탈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래도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하는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0.47% 하락한 3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각각 1.3% 그리고 0.31%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이번 화면도 전반적으로 다 파란물입니다. 다소 아쉬운 월요일장 분위기인데요. 자, 삼성생명이 1.89% 정도 약 2,000원 정도 하락한 10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네이버 현재 0.3%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 SDS 약 7,500원 정도 하락한 25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와 SK 각각 2.1% 그리고 3.08%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조금은 아쉬운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추이 잠깐 이제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상승했던, 하락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돌려내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놨는데요. 자, 이것조차도 지금 오늘 좀 크게 한번 눌리면서 오늘, 지금은 아래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장중의 낙폭이 무려 2%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자, 현재 흐름상, 하나의 또, 파동으로 일단 보게 된다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상승했던 하나의 파동, 이 흐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현재 0.5% 상승폭의 절반 정도 그리고 0.62% 정도 상승폭의 62% 그 지점 즉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점대에서 아래꼬리를 물고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조금씩이나마 잡아주고 있다는 거. 만약에 내일장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역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눌림목 그리고 이후에 상승 전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 코스피와 분위기와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까지 7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오늘은 이 1690포인트대를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우선 그래도 이 심리적인 저항대와 혹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675포인트대까지는 여유폭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이와 같은 지수에 대한 조정 누가 이끌었는지 수급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에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던 외국인 오늘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11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제약바이오세타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깊어졌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와서는 이 수급들이 좀 확산되는,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앞두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이 수급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변화까지 이 투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군들,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 기조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가 오늘 상승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때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전격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의 호재로 해서 카카오 큰 상승의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 안에 숨어 있는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에 관련된 기업들 꼭 유심히 선별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있으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세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코미팜 단기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탄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수급에 대한 변화만큼 여러분들의 대처도 필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바이오 종목군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은 상승권에서 추가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오롱 생명과학, JW 중해제약, 중해신약 이와 같이 중견 이 바이오 회사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최근 뉴스가 더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내 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세를 좀 더 베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내 고점의 돌파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신규 매수분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연말 이 콘서트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로엔이 1.4%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월 달 바로 내일부터 싸이가 컴백을 한다고 하죠. 네, 관련 기업들도 또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 대체로 수급의 변화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도 결정되고 있고요. 그 지수에 대한 방향성으로 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오히려 투자 심리가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의 부분들이 더욱더 가는 종목에 의해서 극명하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종목의 깊이를 좀 더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점점 종목 장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업종을 한번 지켜봐야 될지 오늘 이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시장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기가 죽어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계속 크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장 초반 때부터 강한 흐름세에 나타냈는데요. 자, 바로 주말 동안에요.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12월 달을 예측을 했는데 자, 기사글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격 발표 주말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일단 아이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이뱅크가 탈락을 하면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선정되었는데 이제 바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때문에 이 금융상품을 대처해서 뭐 은행과 또 증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해서 새로운 이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핀테크와 함께 시너지적인 부분들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은 이 기존에 부각이 되었던 핀테크 관련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 인터넷 은행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회사들. 자, 그리고 앞으로 오늘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지만은 꼭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터넷 은행이라는 키워드로 하여금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와 같이 기술에 대한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참고해서 좀 더 이 시야를 넓혀가면서 종목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 이슈를 포착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죠.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네. 자, 그 이슈가 일단 뭐 나오고 나서 뭐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뭐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사실 핀테크 관련된 종목이 네.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 시장 고점을 보였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보세요 시간을 통해서도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을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슈를 기다려보자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탄력적인 보이면서 대부분 20% 이상의 반등을 보였어요. 네. 이와 같이 이슈를 미리 읽어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종목군에 대한 저점과 혹은 종목에 대한 탄력을 먼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와 같이 이슈를 좀 더 면밀히 네. 민감하게 대처하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이슈였네요. 네, 이슈에 네. 대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세계. 네, 매수가 246,500원인데요. 비중이 무려 40%입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어요. 우선 신세계가 최근에 이 제2의 면세점 입찰을 두고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일단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 구간에 좀 가지고 계신데, 일단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였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세계와 같이 부각이 되었던 그룹이 두산그룹이었죠. 일단 두산도 좀 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개선이 된다라면은, 그룹에 대한 신뢰가 좀 더 회복한다라면은 더욱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두 종목을 비교한다면은 신세계가 좀 더 주목을 또 받겠죠. 일단 면세점 사업권을 세 곳을 모두 다 입찰권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공격적인 자세를 좀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점의 사업권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면세점들이 부각이 되는 것도 사실은 경쟁의 체제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 중국에 대한 혹은 이제 다른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를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 경쟁만큼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롯데그룹 안에서도 이 면세점 매출 효과가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이 면세점 한 곳만 입찰하더라도 분명히 기업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아진다라면은 분명히 이 추가적인 탄력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40% 비중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자세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저는 수익을 더 끌고 가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이 좀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40% 비중을 오랫동안 끌고 가기보다는요, 어느 정도는 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사셨던 가격대에서는 사 모을 수 있는 이와 같이 박스권 형태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전략을 얘기 다루고 하겠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27만 5천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24만 원 근처에서는 다시 담아가는 그와 같은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이 큰 종목 가지고도 드리블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은 이 손실볼 종목은 아니라는 점에서요, 수익을 좀 더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FST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4,300원이시고요. 자, 비중이 29%입니다. 자, FST.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FS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종목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투자주의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건 역시 이제 어떤 일부 어떤 주체들이죠. 세력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뭐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기업은, 방송에 많이 타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기업을, 말씀을 드렸던 매수 시점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때 장중에 거의 18%, 뭐 19% 가까이 이제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움직였던 뭐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매수를 일단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최근에도 위로 올라갈 때 보게 되면은 뭐 거침없이 쏩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표현을 하자면 야생마 같은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튀기 시작하면 그만큼 강해요. 제가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4,300원이세요. 지금 4,115원 정도. 지금 자리라면 사실 손실폭 자체가 거의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지는 마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이 현재 비중만 일단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국내 거의 유일이에요. 유일의 페리클럽체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막을 씌워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주요 납품업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FST도 역시 실적이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3분기에도 실적 정말 좋았죠.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체로 크게 캐파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을 보게 되면 9월달까지 이번 3분기까지 순이익이지만 벌써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실적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이번에 한번 들어주게 된다면 그만큼 좀 빠르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좀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들만 가지고 가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이전에 고점 자리가 한번 막혔어요. 이 자리가 그래도 물량대가 조금 있는 테스트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5,3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거기 넘어서게 된다면 아마 크게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우글로벌 매수가 2,620원에 비중 20%입니다. 우선 새우글로벌은 최근에 탄력적인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11월 초 때도 이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장중 13% 이상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종목인데 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 새우글로벌이 시장에 대한 이슈를 또 민첩하게 받아올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이제 모멘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대선 시기가 오면 혹은 이제 총선 관련된 선거 관련된 처리 온다라면은 좀 부각이 되었던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선 관련해서 혹은 이제 이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영남 지방의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이와 같은 이슈들가 좀 부각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연말에 다시 한번 이 영남 지역에서도 예산안을 펼치게 되는데 이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될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뉴스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새우글로벌이 본사가
영남에 대한 공사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 본사가 인천 지역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조성이 또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인천 지역에서도 예산안의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테마파크를 얼마만큼 조성할 것인지, 또 혹은 어떤 브랜드에서 테마파크가 조성되는지, 이 부분도 이 테마주로서 이 세계글로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와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끼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로 기대어서 보는 것보다는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지선을 정해놓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글로벌은요, 지금도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2,05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탄력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총선이 내년에 이 봄 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탄력도 강하게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절 리스크 관리는 2,050원 짧게 보시고요. 그 수익될 수 있는 자리는 2,800원대까지 또 큰 폭의 자리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리스크는 짧게, 그리고 피드백은 또 크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해서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룽투 코리아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6,950원이고요. 비중이 25%네요. 자, 룽투 코리아 과거 구상호로 본다면 아이네스쿨이었죠. 이 기업은 이제 룽투 지금 이제 중국 최대 게임 퍼블리셔 룽투 게임즈의 한국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인수가 된 그런 기업. 그래서 룽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제 아이네 코리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하고 있는 게임 퍼블리셔 업체들도 업체 사업도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중국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6,950원인데요. 자, 이 기업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0원 정도 가격 수준입니다. 저는 근데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이 기업 이제 중국 쪽에서 인수가 되고 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런 걸 기대하셨는지, 이미 주가가 이제 과거에 좀 튀어 올랐던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정말 크게 한번 튀어 올랐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거의 횡보를 하다가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자락에 와 있어요. 사실 이 기업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저점 자리가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10,000원 정도 자리 때인데요. 이 자리 만약에 깨져버린다. 그럼 저는 이제 룽투 코리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훨씬 더 손실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온라인 교육 사업 부분 이쪽으로 보게 된다면 원래 방학 때가 겨울 방학 때 보통 이제 성수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현재 이 기업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업 한번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014년도 적자, 2015년도 지금 3분기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실적이 턴을 해야 됩니다. 실적 턴을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룽투 코리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지만 과거에 이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기업 고유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싼 가격대가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저는 현재 시점에서 룽투 코리아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되, 만약에 추가적으로 10,000원짜리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물량을 일단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흐름이 이제 전환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나타났을 때 줄였던 물량을 다시 채운다고 하더라도 10,000원짜리가 깨지게 된다면 일단 물량을 줄이시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요. 거의 17,000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대까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1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DHP 코리아 매수가 14,100원인데요.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우선 DHC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이 중국에 대한 황사라든지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가 사라지기 이전까지는 DHP 코리아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DHP 코리아와 삼천단 제약은 이 눈 안구 건강을 위한 이 점안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라지기 이전까지는 이와 같이 이 안구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점안액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시력에 대한 교정뿐만 아니라 이런 이 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이 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물론 이제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물려있는 위치긴 하지만요. 꼭 이 종목은 끌고 가셔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적으로 본다면은 10% 정도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를 지지해준다라면은 충분히 가격 단가 조절을 위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요, 꾸준하게 그 환경이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DHP 코리아는 홀딩 의견 그리고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분들도 꼭 참고해서 이 종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고요. 수익 보시고 나오세요. 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양사 매수하신 가격이 10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신 비중이 20% 정도 되시고요. 자, 삼양사 지금 현재 가격대가 98,500원이고요. 현재 좀 손실이 조금 발생되고 있네요. 자, 일단 삼양사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식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화학 사업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가 또 화학 사업 부분 안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그 사업도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다만,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되, 이 기업,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지금 현재 95.58% 정도 붙었는데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사실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일로 이제 따졌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보다 이제 일평균을 대충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17,000주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자체는, 일단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는 20억 가까이 되는데, 중요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사업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유하시면서 목표 주가, 중기 관점에서 12만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빨리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장 마감 전에 좀 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문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55분. 그러면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 거래보다 약 1.65% 정도 하락한 1995.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악재 때문에 역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자, 중국에 대한 이슈, 이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그 증권사, 중신증권 그리고 거신증권, 이 두 개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내부 거래,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국내 쪽하고는 큰 영향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2,000포인트를 오늘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개인들만 3,280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기관들은 379억 원의 현재 매도입니다. 매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관들은 눈치 보기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외국인들은 4,330억 정도의 강한 매도죠. 역시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 국내 시장까지 무조건 같이 흔들고 오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번 투매가 발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예상 체결 지수가 바로 전에 이제 확인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현재 3.17% 약 42,000원 정도 하락한 12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현재 1.9% 그리고 1.01% 정도의 하락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은 현재 3.62% 정도대 하락하면서 약 5,500원 정도의 하락이죠. 14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3.5%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그나마 선방해주고 있는 업종을 들어본다면
결국 이제 자동차하고 부품업체 정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모비스 현재 0.6%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효과를 많이 예상을 해봤지만 예상보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효과가 많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파리 테러 사건, 결국은 이 테러에 대한 부담, 과거에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보안책이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9.11 테러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뒤숭숭한 그런 환경 분위기 속에서 많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 자체를 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효과는 좀 미비한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LG 화학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1% 정도대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코스닥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장후반의 기조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688포인트대 하락 기조로 마감할 예상체계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안에서도 조정세가 나타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상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675포인트대까지 심리적인 지지대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외국인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순매도세를 보여준다면요. 일단 675포인트대까지 테스트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 자금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주 초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제약바이오세타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SDR 편입액에 대한 관점을 해서 이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에 대한 종목군들은 좀 두각이 되겠지만은 이 코롱 생명과학이나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이와 같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이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에는 이 장중 조정이 되었다가 장후반에 빠른 매수세가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콘텐츠 종목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이죠. 오늘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오늘 참 힘든 그런 싸움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자, 이광민 멘토님. 네. 자,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없는 게 사실인데, 네.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 정책이 선진국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밸류에이션 평가로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네. 이 때문에 이 아시아 증시, 특히나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주요 국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좀 더 확인하고 또 지수를 좀 안정감을 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또 12월 달 FOMC 회의에 또 중대한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30일 마지막 종가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 거래일보다 1.86% 정도 하락한 1991.31포인트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2000포인트 지켜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 보니까 역시 지난주 주말 마지막 거래일보다는 0.93% 정도 하락이었고요. 687.77포인트에서 거래가 일단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마지막에 후반부에 조금 더 들어 올려주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 현재 687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모두 오늘 조금은 무거운 그런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무리자 또 출발인 시점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장 종가까지 봤는데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특징주 첫 번째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자, 한스 바이오메드. 이 기업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밀렸는데 하락폭 자체가 이제 4.8% 정도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번에 이제 11월 달이었죠. 식약처에서 이번에 실리콘 인공 유방 바로 이제 벨라젤 아시아 최초로 이 기업이 이제 만들었던 그 인공 가슴 보형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 기업은 그동안 이게 허가가 언제 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많이 논쟁이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허가가 났으니까 이 기업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던 흐름 자체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유화학주입니다. 자, 정유화학주. 오늘 정유화학주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물론 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 S51, 이 두 종목의 경우에 3%대 지금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GS, 하나케미칼,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역시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미국 증시. 지금 유가가, 3% 정도대 지금 하락하면서, 결국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났습니다. 유가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중국 쪽에서의 주식시장 급락과는 당연히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는데 중국 쪽에서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또 꺾이나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불안 심리가 결국은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정유화학주가 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인 증권사의 어떤 그런 영향권 안에서의 증시 하락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보안주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인 보안주들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죠. 지금 민엔지 오늘 1.7% 정도 올랐고요. K사인이 1.15% 정도 하락, 그리고 이니텍, 윈스, 라운시큐어 전반적인 보안주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플러스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인가, 즉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설립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금융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보안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인터넷 은행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이번에 선정된 업체라기보다는 보안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훨씬 더 현명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안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안주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 충분히 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역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업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고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와 이광멘토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매수가 138,6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네, 비중 30%이고요. 우선 오늘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시행으로 해서 이 내년에 이 시행된 부분 안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장 이 시장에 대한 화두가 되었었는데 일단 카카오도 그 부분에서 호재가 더욱더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안정적인 컨텐츠 경쟁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K뱅크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면은 카카오뱅크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데 우선 이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좀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뱅크 못지않게 이미 이 인프라 구축
구축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큼은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카카오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마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동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11월 달 이 월봉을 좀 마무리를 하는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내년에 상반기에 시행되는 부분 안에서 이 선별적인 먼저 이 카카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충분히 지난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 좀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드러졌었는데,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죠. 이 월봉선에서 올라선다면은 충분히 장기적인 추세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카카오뱅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점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SNS 메신저 중에 이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은행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많은 젊은층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세대를 어울려서 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행 전까지 꾸준한 이제 관심이 있어질 것이고 추세가 전환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손실 중에 갖고 계시지만은 일단 매수가를 도달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인 측면으로 해서 좀 더 기회적인 부분들 더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세를 본다라면은 저는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끝내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상승 추세로 간다라면은 18만 원 선까지 한 번은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18만 원까지 우직하게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시간을 좀 투자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 전화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한번 네. 해봅시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CJ 제일전화. CJ 제일제당이요? 네.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36만 500원요. 36만 500원이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강크지요. 자,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 10%요. 네. 자, 오늘 딱 매수하셨네요. 종가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매수하셨는데 종가에 딱, 매수할 가격대가 왔네요. 네. 자, 오늘 10% 정도 매수하셨는데,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이게 식품이 네. 좀 갈래나 싶어. 내 생각에서는 조금 많이 내렸다 싶어갖고. 네. 들어갔는데. 네. 반등을 하길래. 일단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도 있으신 건가요? 조금, 그러니까 네. 한 10% 정도 더 일단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제 비중이 지금 보니까 이제 제일제당, 이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유하신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고, 근데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니까 추가 매수 일단 고려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CJ 제일제당, 일단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왔고, 그리고 CJ 제일제당 역시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46만 9,500원에서, 지금 최저점, 지금 보면 32만 8,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담으신 건 일단 지금 저점 자리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세 번의 이제, 양봉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일단 아니고, 오늘까지 이제 오늘을 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죠. 저점을 일단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 저도 이제 CJ 제일제당의 매수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만약에 비중을 한 번 실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10% 정도 비중에 분할 매수 접근하셨다면요. 저는 일단 음식료 업체, 이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은 계속해서 우상 추세를 그려갈 겁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좀 긴 흐름상으로 이제 한번 잡아드리면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과거하고 좀 달라요. 예전 같은 경우에 좀 돈이 없으면 못 먹고 굶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CJ 제일제당의 사업 부분 자체가 음식료 쪽에서 가장 필수적인 음식료잖아요. 설탕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CJ 제일제당은 끌고 가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추가적인 매수 시점은요, 바로 내일 매수하지 마세요.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시다가요.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니까 좀 흔드는 분위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도 한번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실 때는 오늘 가격대가 이제 종가하고 좀 맞았는데 차라리 종가 매수를 하세요. 종가 매수. 아시겠죠? 종가 네. 매수를 하라고요? 네, 이 기업은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하세요. 장중에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수하시는 가격은요. 지금 36만 500원 정도인데요. 만약에 36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그 시점에서 종가를 한번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0%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36만 이하에서 매수를 네, 하라고요? 36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 시점에서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목표 주가는요. 일단 4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상담입니다.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가요? 예, 후성요. 후성. 예. 네. 얼마의 비중 얼만큼 갖고 계신가요? 예, 4,400원에. 4,400원에. 예, 예. 비중 얼마 갖고 계시다고요? 30%요. 30% 갖고 계세요. 예. 후성은 그래도 가격대에서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오늘 종가 자리가 4,425원인데 최근에 접근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일단 후성이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있다가 올해부터 좀 돌아서는 때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본다라면 후성이 앞으로 이제 주목은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종목 최근에 접근하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이세요? 장기적인 관점이세요? 아니, 장기도 괜찮고요. 장기도 괜찮으세요?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후성을 주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후성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요. 이 전기차에 또 배터리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안에 있는 부품주들 혹은 이제 이와 같이 냉매제, 특수 가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후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후성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좋은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시기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짧은 마디매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수익은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이유는요, 후성이 떨어지게 된 계기가 NF3라고 이 특수가스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2013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중단을 했는데 그 가스 산업이 특수한 가스라서 우리나라에 큰 많이 하는 사람 회사는 없지만 그 가스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계륵 같은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들 때문에 이 좀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느냐? 반도체 사업. 그리고 또 새롭게 2차 전지 사업에 좀 더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설비 투자 늘렸고, 그리고 올해서야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인 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게 하나씩 단계별로 바꿔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물론 수익성은 밝게 보지만,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좀 마디매매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면 차후에 한 6개월 있다가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근데 네. 단기적이라면은 네. 목표가나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이 화면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한 박스권 형태의 시기에 단계적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박스권 형태가 최근에 5,000원 언저리에서 4,900원, 5,000원짜리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를 만들게 했었는데요. 이 자리대가 마디에 좀 수익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4,000원 선에 대한 이 확인, 저점 확인을 좀 하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5,000원 미만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차후에요. 이 4,800원, 5,000원 요 사이에서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좀 더 기간이 경과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녹십자셀이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54,800원이시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신데요. 자, 일단 이 기업 문자 내용 보니까, 들고 가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저는 녹십자셀에 대해서는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 역시 천차만별이지만 정말 크게 밀린 종목들도 있어요. 자, 녹십자의 경우에는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가격대 54,800원 정도짜리신데 매수하신 가격대는 최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주가가 좀 꺾이면서 오늘 장중 그리고 하락, 종가까지 5% 정도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녹십자셀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녹십자 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그룹 안에서 서로 간에 사업하는 자체가 거의 비슷한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십자셀은 최근 들어서 녹십자 홀딩스가 장내로 지분 매수를 또 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잠깐 한번 체크해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녹십자셀. 자, 그동안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기업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많이 또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유예요. 보유하시면 분명히 수익 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지금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거품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거품이라는 건지 어떤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약바이오 지금 움직일 시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유하시면서 지금 올라가는 가격대 너무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65,000원짜리를 일단 목표 주가 1차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질문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광 매수님, 네. 오늘 또 공개 방송하고 또 주말에 강연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마치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지금 좀 시기가 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김장철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고민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 시간 이후에도 못다한 이야기들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테니까 많은 분들 공개 방송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철이긴 하지만은 포기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또 2016년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거제도에서 진행합니다. 거제도 시민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2016년도, 2015년도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이 내년을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 매수님. 네. 네, 너무 농담을 진지하게 하시니까 농담인 줄 네.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